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이제 중국 밖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95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안녕하세요. 레이킨 피부과 송윤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창 화두에 떠오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바이러스랑 세균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가장 심플하게는 바이러스는 작고 세균은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황색 포도상 구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걔네들은 세균, 영어로 하면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는 보통 뭐 혼자서도 잘 살아요. 뭐 흙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군데에 다들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보면은 세포막, 세포벽, 핵, 뭐 이런 단백질 이런 애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심플해요. 뭐 RNA, DN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눠지는데 RNA 바이러스라고 치면 RNA랑 단백질이랑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좀 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균은 혼자서도 살지만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못 살아요. 바이러스는 어떤 기생할 수 있는 그런 숙주가 있어야 되고 호스트라고도 뭐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와야지만 살 수 있고 또는 그런 것이 아니면 죽는 게 바이러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감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로 생기는 거고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막 세포들을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커지면 얘네가 이제 세균성 폐렴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코로나는 어떤 거냐? 결국에는 코로나19라고 지금 명명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일단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가장 확실하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생화학 무기를 뿌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우연찮게 실험실에서 나왔다 또는 뭐 변종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나왔는지보다는 지금 어떤 바이러스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뭐가 특별한 게 없냐? RNA가 있고 주변에 싸고 있는 단백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태양 불빛이 막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코로나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거 변종 바이러스다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전염이 되냐라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염자의 뭐 비말, 뭐 비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튀는 침이나 그런 부분들에 아주 많은 수의 뭐 어떤 혹자는 수만 또는 수십만,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바이러스들이 침 속에서 또는 이런 비말 속에서 떠돌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뭐 하는 얘기들로는 10시간을 버틴다, 뭐 열흘을 버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그 밀집된 공간, 그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많은 수의 군중들이 그 중에 한 명이 감염자가 있었다면은 순식간에 이제 전염이 되게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공기 중에 떠돌고 있다가 그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는 곳을 지나는 사람들한테도 전염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코로나19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저는 생각하기에는 손 씻기예요.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세균, 바이러스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고요. 어떠한 뭐 감염자가 만졌던 것들을 만졌다가 그것들이 나의 얼굴이나 뭐 입이나 코나 점막 등등에 닿게 되면은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지만 마스크가 중요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물론 아주 전염력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많은 전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마스크도 잘 끼면 좋겠죠. 그리고 뭐 기침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도개 한다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사람들하고 컨택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예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이고 그 표면을 싸고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아주 뜨거운 곳에서나 또는 기온이 뭐 25도, 30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엔 단백 변성이 열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한다면 뭐 혹자들은 사우나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사우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밀폐된 공간에 모이게 되죠. 그러면 그 바이러스들이 또 잘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찜질방 이런 데는 좀 피하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사우나 자체에서 뜨거운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좋지만 뭐 탈의실이 됐던 뭐 대기실이 됐던 휴게실이 됐던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따뜻하고 뜨거운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들을 좀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중요하겠죠. 뭐 익혀서 먹는 것들도 가장 또 중요할 것이고요. 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 단백질이 많이 있는 장기들을 침범하게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달걀이나 우유, 콩 이런 것들은 좀 또 주의해서 먹어야 된다. 감염자들은. 근데 일반인들은 일단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져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우리 스스로가 보호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에서 열흘 정도는 살 수 있다라고 보고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손 씻을 때 어떤 식으로 씻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손을 일단은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흐르는 물에 줄줄줄 씻는데 자 손을 보세요. 뭐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 또 잘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수술방 같은 데서는 소를 이용해서 손톱 밑에도 이렇게 닦아내지만 그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히 되지 않으니 뭐 우리 손 씻는 방법들 있죠. 무조건 흐르는 물에 많이 씻는 게 중요합니다. 비누칠을 구석구석 잘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마스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요. 마스크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뭐 우리 바이러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요. KF95, 뭐 KF94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100% 걸러준다고는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공기 중에서 떠돌고 있는 애들을 일단 직접적으로 1차 방벽, 2차 방벽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접적으로 컨택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마스크 쓸 때는 귀에다 걸겠죠. 그리고 공기들을 잘 틈타지 않게 구석구석 잘 좀 막아주고요. 네, 턱 아래쪽도 이렇게 떠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옆에도 이렇게 좀 떠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얼굴에 맞는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딱 착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를 그러면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냐, 뭐 재사용해도 되냐, 그리고 씻어서 써도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물론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좋겠죠. 그치만 우리가 썼던 거 또 쓰고 막 좀 전에 저는 일부러 지금 파란색이 싫어서 좀 뒤집어 쓰는 편이 있긴 한데요. 이렇게 썼다가 또 이렇게 뒤집어서 썼다가 하는 거는 절대로 안 좋습니다. 어머님들, 할머니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는 쓰지 마시고 일회용 마스크는 그냥 뭐 짧으면은 30분, 길면은 뭐 2-3시간 정도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계속 쓰고 있다면 하루 정도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휴지통에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면 마스크가 너무 구하기 힘들어서 면 마스크를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깨끗하게 씻어서 쓴다면은 물론 기존 마스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F95나 뭐 이런 마스크들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나 기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황사 같은 경우에도 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겠으나 일반 면 마스크는 일단 뭐 씻고 삶아서라도 정 마스크가 없다면 쓰는 것도 도움은 되겠습니다.
일단 외부 물질에,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자가 운전을 하거나 해서 외부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손이 중요합니다.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겠죠. 현관문을 열든 무슨 문을 열든 들어와서 저는 바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깨끗하게 30초 이상 구석구석. 네. 그리고 나서 집안에 있는 물질들을 만지는 게 맞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핸드폰이죠. 네, 외부에서도 계속 핸드폰을 만집니다.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핸드폰을 만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얘는 또 만지고 있다가 집에 와서 손 씻으면 그 다음에 또 핸드폰을 만져요. 그럼 여기 또 균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핸드폰을 좀 깨끗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 항상 먼저 손 씻기.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 모든 환자들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알코올 소독을 손에 하게 합니다. 그리고 체온 측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외부와의 차단을 어느 정도 본인이 노력을 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되면 우리가 내뿜는 그런 들숨 날숨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뿜는 공기가 다시 우리가 흡입을 하게 돼요. 물론 이 호흡에서, 그러니까 내뿜는 그런 호흡에서 중요한 거는 수분 그리고 온도입니다. 얘네가 다시 우리가 그 흡입을 하게 될 때 목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차 타고 어디 에어컨을 크게 켜거나 겨울철에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또는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갔어요. 근데 갑자기 목이 따끔따끔해지고 건조해지고 간질간질해질 때가 있죠. 그게 결국에는 목이 건조해지면서 거기서 세균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감기 걸려서 가면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세요 하는 이유들이 다 여기 흔히 말하는 인후,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목구멍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시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인후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목구멍이 건조해지지 않으면 그만큼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확률들이 줄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십시오. 건조하지 않게 미지근한 물을 드시면 더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까요?